안녕하세요. 독서나무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책은 당신의 노후는 안녕할 수 있겠습니까? 이정욱 님이 집필하신 노후 알금이라는 책입니다. 출판사는 싱크스마트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24시간씩 꼬박꼬박 사용하고 있다. 하루라는 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제공된 유일무이한 평등권이다. 흔히들 세월이 가는 속도는 노년기로 갈수록 가속도가 붙는다고 한다. 똑같은 하루와 1년이라는 시한성인데도 말이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출근 전에 세수를 끝내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에서 60대에 진입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손살같이 흘렀던 시간들이 이제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다가옴에 놀라게 되고 또다시 걱정하게 된다. 퇴직 이후의 삶, 바로 노후 생활이라는 시간이 바로 그렇다. 개인에 따라서는 그러한 노후 문제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누구든지 경제적 문제, 건강상 문제, 소일거리 등을 피해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나 역시 퇴직을 앞둔 시점에서 노후 문제를 간과할 수는 없었다. 오래전부터 노후를 위한 구상과 고민을 해왔다. 다만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노환 때문에 나름 계획한 것들을 구체화할 겨를이 없었을 뿐이다. 부모님의 노환을 겪다 보니 10여 년이 순식간에 흘렀다. 나는 10여 년 동안 부모님의 병환으로 인해 대전과 고향 응급실을 드나들어 왔다. 전화를 끊고서 털썩 주저앉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우리에게 노후는 이렇게 다가오는 것인가? 나는 부모님의 노후 생활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부모와 자신의 노후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했다. 이러한 문제는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실감했다. 나는 퇴직을 앞둔 사람들, 노후를 걱정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책을 쓰게 되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책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다. 책 내용을 살펴보기 앞서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해주신다면 앞으로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 시청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1부 심리.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마음가짐이 노후를 좌우한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노후 대비를 위해 경제적, 신체적 여건, 소일거리 등을 화두로 삼는다. 이러한 여건이 마련되면 노후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현실은 이러한 삼박자를 충분히 마련하는데 역부족이었음을 실감하고 노후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더불어 머리가 무거워진다. 노후 대책을 위한 첫걸음은 스스로 노후를 바라보는 시각을 좀 더 냉철히 판단하고 마음가짐을 다지는 것이다. 자연과 접하면서 여유를 갖고 자신을 만나는 것이다. 자아 성찰과 탐구가 우리의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노년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걱정이 된다면 아래의 5가지 항목으로 자기 진단 및 심리를 파악해보자. 1. 나는 퇴직 후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가? 2. 그 대책은 나의 노후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3. 나의 노후 대책 중 불안한 점은 무엇인가? 4. 불안 요인 중 자신의 노력으로 해결할 방안이 있는가? 5. 만약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노후 대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가? 노후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면 어떨까? 퇴직이나 노년기에 접어들면 무료함과 더불어 정신적 과도기인 인생 2막을 맞게 된다. 마크 아그로닌 박사는 이를 노인 갱년기로 정의하고 노년기에 대비할 방법을 강구하도록 공고한다. 노화로 치닫는 소중한 여생을 영위함에 자신의 현주소를 파악하지 않고 사전 계획도 없이 여행을 떠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는지를 자문해 볼 일이다. 결론은 명확하다. 자신의 노후가 불안하다면 그러한 요인과 요소를 분석하여 그 불안이 어떤 색깔과 형태로 존재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노후에 대한 나름대로의 상황, 마음가짐, 준비 대책을 가족에게 털어놓자. 이와 같은 협의는 노년 갱년기를 극복하는 단초이자 우리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첫 발걸음이 될 것으로 믿는다. 노년기에 자유로 인한 무료함을 극복하는 비결이 있다. 자유라는 배에 나만의 노후 설계라는 돛을 달아야 하는 명백한 이유이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자유로움으로 인한 말도 안 되는 구속에서 벗어나 풍요로운 인생의 항해를 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게다가 그 배에 인생의 목적의식까지 탑재하면 우리의 생은 더욱 고귀하고 살만한 세상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라는 친구를 절대로 혼자 놀게 해서는 안 된다. 노후 생활의 자유는 그것을 자유자재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전제되어야 자신을 위한 자유의 천국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2부 노후 설계 1장 노후에 챙겨야 할 것들 구직보다는 노후연금을 비축하라. 베이비 부모들이 퇴직 후 노후생을 위해 3층 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을 확보했음에도 재취업을 위해 추가적인 연금 구조의 성을 쌓으려는 추세가 강하다. 하지만 경제적인 여유만을 추구하다가 노후생의 건강과 삶의 의미를 놓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나는 노후 생활의 안정적 자금 조달을 위해 3층 연금 구조를 기반으로 주택 연금 제도를 추가로 활용하는 4층 연금 구조를 권한다. 연금의 활용법도 개인별로 자산 규모와 연금의 유형에 따라 지급 시기와 지급 방식을 적절하게 고려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퇴직 후 노후 생활에 소요되는 월정액 퇴직 전 3개월분의 생활비 등을 미리 산정해 두는 지혜도 필요하다. 건강은 필수 자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만 그보다도 건강상의 적신호에 대처할 보험가입의 비중을 더 두는 것 같다. 노후의 건강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자신에 걸맞은 체력을 다지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안정장치인 보험 설계도 다시 재점검해 볼 일이다. 중복 여부나 필수적 수혜 항목의 누락 여부 등이 해당될 것이다. 이것만은 기억하자. 건강관리는 스스로 움직임으로써 육신의 보약이 될 수 있다. 취미는 노후를 풍요롭게 한다. 취미는 인간에게만 부여된 특별한 선물이자 신이 인간에게 베푸는 고객 맞춤형 혜택이다. 취미는 인간관계에서 얻을 수 없는 또 다른 친구를 만나는 기회이자 특히 노후생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반려자임에 틀림없다. 내가 진정 좋아하는 취미는 나를 배신하지 않고 항상 내 곁에서 나를 토닥일 것이기 때문이다. 취미생활은 생각 외로 인생살이에 윤활유이자 삶의 활력소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좋아하는 그 무엇을 찾아 나서자. 그것은 다양할수록 좋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새로운 시도이자 도전이기 때문이다. 나는 국궁을 적극 권한다. 심신단련을 기본으로 예를 갖춘 다양한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꼭 찾아야 할 자산. 우리는 노년기에 일상생활이 어렵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바랐던 대로 여생을 꾸려나가야 한다. 외면하고 싶고 슬픈 일이지만 사는 데까지 의미 있게 살아가려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에 귀 기울여야 한다. 어떻게 하면 노년을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 행복까지 함께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노후에 홀로 살아갈 기간만이라도 보람있게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돈이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돈이 풍족하고 건강이 유지되면 우리는 보람을 느낄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가 찾는 노후 생활의 비결이 있다. 바로 노년기의 장점을 찾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흔히들 젊은 시절에 정신력으로 버티자는 말을 하곤 한다.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어느 순간 그러한 문구는 뇌리에서 사라진다. 심신이 쇠약해진 노년기에 오히려 정신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노년기의 활력소이자 정신적인 비타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이 들었다고 맥이 풀리고 어깨가 처진 채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발견한다. 우리 주위에는 노년기임에도 불구하고 책과 글 또는 다른 활동들을 통해 젊은 세대와 적극적인 교감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에너지와 통찰력의 원천은 무엇일까? 우리는 주변에서 적극적인 노년기의 삶을 영위하는 노인들을 적지 않게 경험하고 있다. 우리는 노년기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대한 열정과 끈기를 확인하고 배운다. 게다가 그들은 판단력, 통찰력, 예지력까지 겸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그들의 삶의 철학과 마음가짐을 배우고 실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노인은 생각, 외로 가진 게 많다. 삶에 대한 열정으로 무장하고 철저한 마음관리와 체력 유지를 토대로 창조성을 꽃피우는 삶의 전사가 아닐까. 우리 세대 가운데 그처럼 적극적으로 살며 작품 활동을 하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하고 자문한다. 냉철하게 자신을 분석하고 탐구하자. 저마다 잠재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노년기의 심적 보물을 찾지 않고 방치하지는 않았는지 말이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오면서 축적한 경험과 경륜, 인내력, 사물을 바라보는 직관력, 통찰력, 유사시에 작동하는 마음의 조절 능력 정도는 모두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 바로 이 자산을 꼭 찾아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보물로 무장한 채 노후 생활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으며 그것을 토대로 자신을 믿고 실천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자산을 지닌 진정한 부자이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노후는 사회와 주변 환경에 희망과 긍지를 발산하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노후 설계, 한 달이면 족하다. 노후가 행복하려면 노후 대비를 위해 해야 할 숙제를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 너무 장기간 고민할 필요는 없으며 한 달이면 충분하다. 완벽을 가하지 말고 실천하면서 보완하면 된다. 자신의 탐구를 통해 도출한 자신의 호불호나 취향의 우선순위의 추진 목록을 재검토하자. 이제는 실천 항목을 시간대별로 정리하는 것이다. 개인 성향에 따라 하고 싶은 내용을 조합하여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인 노후를 위한 청사진이다. 일정한 시간을 두고 실행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따져보자. 이게 과연 내 인생의 후반기를 함께 갈 만한 가치가 있는 친구인지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다. 이젠 거미처럼 살아야 할 때, 거미는 개미와 같은 조직 생활에 익숙했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은퇴 전에는 직장과 같은 조직에서 집단 생활을 통해 상호 협력 관계로 살아간다. 그러나 퇴직 후에는 자신만의 자유로운 시간을 기반으로 거미와 같은 생활을 해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을 비롯하여 자신의 곁을 떠나는 운명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노후는 홀로 살기를 위한 홀로 서기의 학습과 더불어 이에 익숙해져야 한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삶을 영위하는 방식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남에게 의존하는 방식을 가능한 한 탈피해야 한다. 거미의 전략을 우리의 노후 생에 대입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노후 설계의 핵심으로 들어가자. 노후 설계를 위한 첫 단계로 자신이 지닌 외적, 내적 성향과 생활 철학, 행동 양식 등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흥미를 느낀다. 이것만큼은 꼭 해보고 싶다 등이다. 탐구를 통한 도출 과정은 개인별 성향과 여건에 따라 시간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한 달 이내에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자. 도출된 내용 중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재정리해 보자. 이때 재취업이나 자격증 취득 등 자신이 하고 싶고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최우선 순위에 두자. 마지막 3단계는 실천상의 행동 양식으로서 도출된 사항에 대한 목적의식을 접목시키는 것이다. 정원사 자격증 취득이 목적이라면 자격증 취득 후 취직할지, 개인 화원이나 수목원을 운영할지 등 개인별 성향에 따라서는 위의 3단계 순서에 따르지 않아도 되며 자신의 목적의식을 설정한 후 도출된 다양한 사항을 비교 분석하여 행동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개인별로 선택의 유연성에 따른 취사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노후 생활을 위한 설계 단계에서 나름대로 목적의식을 가지고 출발해야 한다. 설계의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한 것이든 또 다른 의미 있는 명분을 갖든지 간에 그것 또한 각자의 몫이다. 있는 그대로 시작하자. 노후 설계를 위한 자신의 선호도와 취향을 반영하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이를 실행하면서 경중왕국 또한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지닌 것과 주변의 상황 등에 따라 실행에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스워트 분석 도구를 활용해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자신의 현재 상황을 종이에 스케치해보는 작업이다.
이 방법은 현 상황을 네 가지 요소, 즉 강점 스트렝스, 약점 위크너스, 기회 오포턴티 및 위협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 검토하여 미래의 모습을 정립하는 것이다. 작성법은 매우 쉽다. 자신의 상태를 일기 쓰듯 진솔하게 기입하면 된다. 각 요소별로 생각나는 대로 자신의 성향, 호불호, 주변 상황을 기록해 보자. A4 용지에 임의로 선을 그어 작성해도 무방하며 여러 번 작성해 보면 점점 나의 모습이 확연히 드러날 것이다. 개인에 따라서는 청사진을 구상할 때 분석 작업을 먼저 수행해도 도움이 될 것이다. 확신이 안 서면 몇 번 반복해 보자. 결과적으로 노후 생활을 알차게 영위하는데 분명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나만의 맞춤형 노후 설계란. 나만의 맞춤형 노후 설계 방안의 핵심은 우리의 생각을 습관을 통해 실천하는 방안이다. 나는 노후를 대비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와 수많은 구상과 고민을 해오던 중 맞춤형 노후 설계 방안에 대한 실천적인 해결 방안을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착안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청사진과 실행상의 도출사항을 대상으로 생각의 습관화를 위한 실천적 단계를 제시하는 것이다. 1. 핵심적 실천사항, 2. 유연적 실천사항, 3. 시한적 실천사항으로 구분하여 각 실천 항목과 내용상의 연계성을 모색하고 강구하는 방법이다. 이 작업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우리는 이미 노후 설계를 위한 큰 틀은 짜놓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신의 성향과 습관을 감안하여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사항은 일주일 단위로, 목표치를 달성하는 추가적 검토나 사소한 습관의 변화에 조금 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한 달 단위로 추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황 변화에 따른 추이를 관망해야 하고 새로운 습관과 학습이 요구될 경우는 3개월 정도의 시일을 할애하여 차분히 추진하자는 취지이다. 이러한 과정이 도출되면 다음에는 10년간의 노후 설계 실천표를 추가로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실천표는 개인별 선택 사항이지만 실천상의 실효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잠재적인 아군이 될 수 있기에 적극 권한다. 실천표가 완성되면 가장 가까운 곳에 고이 보관하라. 잊지 않고 항상 꺼내볼 수 있도록 말이다. 삶이란 내 것이기에 나의 분신인 하얀 쪽지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하고 내 인생에서 당당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노후 설계 역시 자신의 노후 인생 길이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기획하고 나름 전략을 세울 것으로 믿는다. 아무리 치밀하고 짜임새 있게 계획한 노후 설계 방안일지라도 그 고객은 자신이다. 문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리의 마음도 변할 수 있고 주변 상황도 바뀔 수 있다. 노후 대비를 위한 설계안에 따라 그대로 실천하는 것은 쉬울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노후는 위험할 뿐더러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고 큰 대가를 치르기 십상이다. 매사가 나의 뜻과 계획대로 따라주지 않기에 우리는 자신이라는 고객에게 충실할 필요가 있다. 나의 노후 생활에 관심 있고 행복하려면 자신의 맞춤형 설계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한 관점에서 노후 설계 방안을 실천적 3단계로 구분했다는 것을 재차 강조한다. 개인적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유연적 실천 사항과 시한적 실천 사항을 유연하게 활용하거나 보완을 통해 실천해도 좋을 것이다. 경험은 실천의 미천. 우리는 내면에 잠재한 작은 경험이나 재능을 소홀히 하는 우를 범하지 말자. 어릴 적이나 살아오면서 접했던 사소한 경험들이 언제 우리의 삶의 미천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 일상에서의 작은 시도와 경험이 우리 미래의 촉진제가 될 수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 만족감과 더불어 충만한 삶을 누릴지도 모른다.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자. 통찰력은 생의 빛. 통찰력은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통해 누적된 시행착오에 따른 인지능력과 판단 능력을 동반하는 지적 능력으로 나는 생각한다. 바람직한 통찰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인간애가 기본적인 소양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마크 아그로니는 창조적인 나의 삶에 대해 변화 과정에 기억과 지혜를 재가공하는 수고를 강조하였다. 이는 우리가 중대한 결정할 순간에 현명하게 작동되어야 할 통찰력의 역할과
중요성을 의미한다. 우리는 각자 보유한 통찰력을 심적 자산으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젊은 세대가 온전히 갖거나 누릴 수 없는 재산인과 동시에 우리는 언제든지 자산을 활용하여 사물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통찰력이라는 번쩍이는 정신적 무기로 다변하는 세상에 담대하게 맞서야 할 때이다. 이는 우리 노후 생의 빛이자 생명수가 될 게 분명하다. 재창조의 힘. 재창조의 힘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창조와 재창조의 원천에 대해 알고 보면 무심코 지나친 경우가 많다. 어렸을 때 외할아버지는 나에게 소중한 경험을 전수해 주셨다. 노후 생활에서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작업하다가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은 생각에 잠기다가 계속하시거나 관련 서적을 찾아 숙지한 후 작업하셨던 것이다. 내가 손재주가 있는 것은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DNA 측면만은 아닌 것 같다. 농장에서 작업할 때 새로운 아이디어를 착안하고 결과물로 산출하는 능력은 외할아버지의 통찰력과 창조적 능력을 보고 배운 게 아닌가 싶다. 명인과 달인들은 경험과 창조성 없이 그 자리에 설 수 있는가? 평정심으로 생을 충만하게. 불교의 인욕바라밀이라는 수행 지침이 있다. 이는 육바라밀의 하나로 아무리 고난을 당하더라도 마음을 동요하지 않고 참고 견디는 수행법이라고 한다. 우리의 노후 생에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장착하는 것은 어떨까? 이것은 항상 자신의 배와 운명을 함께하는 정신적 엔진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노후를 맞이하면서 평정심을 가지는 습관이 노후 설계보다도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나 자신도 평생 안고 갈 어려운 문제이다. 지금부터라도 평정심을 배워서 무장하자. 제3부 노후산 -40, 50대요. 이를수록 득이다. 40대 가장들에게 권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 퇴직 이후의 노후를 준비할 방향과 장기적인 밑그림은 나름 고민하여 염두에 두라는 점이다. 지금이라도 자신을 냉철히 들여다보고 노후를 미리 준비하자. 시간은 생각 외로 세월이라는 가면을 쓰고 슬며시 흘러가는 나그네임을 명심하자. 후회하면 이미 늦을 터이니 바로 지금부터 말이다. 20, 30대도 예외가 아닌 현실임을 인식하자. 돌직구로 물어보라. 노후 생활 역시 냉혹한 현실과 급변하는 세태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여정이다. 우리의 노후는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다. 스스로 대책을 강구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답답해하며 끙끙 앓지 말고 맨 먼저 자신에게 돌직구로 물어야 한다. 나는 노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라고 말이다. 이 화두가 자신을 탐구하며 자신을 찾아가는 길이다. 그 길을 찾아가다 보면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보다 실감하게 되고 감춰졌던 재능과 적성을 재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왔던 것과 전혀 시도하지 못했던 재능까지도 말이다. 그 다음 방향과 계획을 정하면 된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 퇴직 후에 우리는 지금도 늦지 않은 때이다. 남을 의식할 필요도 없으며 나만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배운다는 것은 대책이든 경험이든 교육이든 간에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살찌울 것이다. 배우고 깨닫는 과정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인생에 대한 의미부여와 겸허한 자세를 확립하게 하는 기회이자 지혜를 터득하는 지름길이 될 것으로 믿는다. 거미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제는 남의 탓, 주변 환경의 문제 탓, 그리고 가족의 탓은 정말이지 하지 말자. 현재 가족이 머무는 가정은 우리의 의지대로 꾸려온 증거물이다. 자신에게 진솔하며 가족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라고 믿고 싶다. 우리는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출발해야 하며 우리의 계획을 품에 안고 가야 한다. 실수나 실패가 있을 수 있다. 우리는 노년의 회복 탄력성을 활용하여 더욱 다져지고 산 교훈을 배워야 하며 밝은 비전을 향해 가슴을 펼치고 나아가야 한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헤치고 홀로 서기를 해온 우리다. 끊임없이 실천하는 거미의 생태적 진리를 배우고
자신에게 각인시킬 때이다. 적어도 거미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음을 인식하자. 남을 설득하되 나를 사랑하라. 이제는 나이 들매 따라 자식들과 더불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맺을 수밖에 없다. 나이든 자로서 그들에게 강요가 아니라 설득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한 한 짧고 굵게 말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젊은 세대를 포함하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후 생활에 자기애가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 이게 없다면 작은 실수나 오류로 인해 노후에 어렵게 나온 싹과 잎을 내 손으로 자르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제는 나를 아끼며 새로 돋아난 그것들을 보호하고 유지할 에너지를 계속 충전해야 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결국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남을 사랑하고 배려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자존감을 느낄 수 있으며 자신에 대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을 기억하라. 우리는 노 생활의 행복을 기약하기 위해 소중한 심적 자산을 항상 관리해야 한다. 노후 설계 방안이라는 표면화된 계획을 활기차고 지속성 있게 펼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점검하며 검토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앞에서 나는 노후 설계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실천 계획표를 작성하여 지니도록 권유했다. 이것은 종이 쪽지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 경험상 그 효과는 매우 크며 결정적인 열매로서 우리를 환희의 장으로 인도하리라 확신한다. 지금을 기억하라. 그리고 10년 후를 기약하라. 자신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정겹게 다가가자. 나의 분신과 틈나는 대로 달콤한 꿈과 희망을 노래하자. 자신의 믿음과 자신에 대한 꾸준한 탐구가 노후의 행복을 약속할 것이며 그러한 희망이 노후를 평화의 길로 안내할 것이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독서 나무였습니다.